렉가이드 1.23는 NRC가 특정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데 수용 가능한 방법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규제 지침입니다. 문서 제목은 원자력 발전소 기상감시 프로그램 렉가이드 1.23 리비전 1입니다. 발행일 2007년 3월입니다. 전체 범위는 적용 규정, 관련 지침, NRC 심사직원의 수용 가능한 접근법, 세부 기술 조건, 구현 방식과 참고 문헌을 포함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렉가이드 1.23은 NRC 규제 지침 1.23, 그리고 NRC는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입니다. 세부 기술 내용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세부 기술 내용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부분의 판단 구조는 NRC가 인정하는 적용 기준과 사용 전 확인 조건을 나누어 보는 데 있습니다. 실무 적용 시에는 세부 조건과 최신 인용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소개 이 개정된 규제 지침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직원이 발전소 인허가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상 데이터 수집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 기준에 관한 개선된 지침을 인허가 보류자와 신청자에게 제공합니다. 1997년 1월 10일 이전에 제출된 고정형 동력로 현장 신청서의 경우 연방규정집 10C FR 100.10C 항2호 REF 1은 발전소 부지의 수용 가능성을 결정할 때 부지와 주변 지역의 기상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한된 부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10CFR 100.12A 항에서는 10CFR 50.1 정해 참고 문헌이 정의된 대로 금지 구역과 인구 밀도가 낮은 구역에 대해 규정된 선량 한도가 충족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심에서 가정된 핵분열 생성물 방출 및 예상 경납 건물 누출률과 함께 해당 부지와 관련된 기상 조건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1997년 1월 10일 이후에 제출된 고정형 동력로 부지 신청서의 경우 10CFR 100.20C 항2호는 안전 분석에 필요하거나 원자력 발전소 부지의 적합성을 결정할 때 발전소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지의 기상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10CFR 100.2C 항은 2로 현장에 위치할 것으로 제한된 시설 유형의 정상 작동과 관련된 방사선 배출 한도가 현장 일부에 위치한 모든 개인에 대해 충족될 수 있고 이후 방사선낭 선량을 충족할 수 있도록 현장 대기 분산 특성 평가 및 분산 매개변수 설정을 요구합니다.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는 NRC 직원이 기관 규정의 특정 부분을 구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방법, 직원이 특정 문제 또는 가정된 사고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 직원이 허가 및 라이센스 신청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설명하고 공개하기 위해 규제 지침을 발행합니다. 규제 지침은 규제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반드시 준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부 기준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규제 지침에 명시된 것과 다른 방법 및 솔루션은 위원회의 허가 또는 라이센스 발급 또는 지속에 필요한 결과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경우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본 안내서는 대중으로부터 받은 의견을 고려하여 발행되었습니다. NRC 직원은 출판된 규제 지침의 개선은 물론 현재 개발 중인 규제 지침에 포함할 항목과 관련된 의견과 제안을 장려하고 환영합니다. NRC 직원은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지침을 적절하게 개정할 점입니다. 서면 의견은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워싱턴 DC 2555일 행정실 규칙 및 지침 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된 사고의 결과는 10CFR 50.34A 항 1호에 명시된 금지 구역 및 인구 밀도가 낮은 구역거리에서 규정된 선량 한도를 충족합니다. 부록 A부터 10CFR 파트 50에 명시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일반 설계 기준 GDC, 생산 및 이용 시설의 국내 허가, 참고 문헌 2는 순행식 원자력 발전소의 주요 설계 기준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을 설정합니다. 특히 GDC 19
제어실은 원자력 발전소를 정상적인 조건에서 안전하게 작동하고 사고 조건에서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어실을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사고 상황 동안 제어실에 접근하고 점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사선 방호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대체 소스 용어를 사용하는 플랜트의 경우 10CFR 50.67B 항 2호 III 항은 유사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대기 분산 추정치는 이 요구 사항의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는 평가에서 중요한 입력 요소입니다. 10CFR 파트 50 참고 2 단락 50.47B 항 4호 50.47B 항 8호 및 50.47B 항 9호와 부록 2의 섹션 422 생산 및 활용 시설에 대한 비상 계획 및 준비에서는 각 신청자에게 운영 라이센스 또는 결합 라이센스를 요구하여 다음 사항에 대처할 계획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규모를 결정하고 환경에 방사성 물질 방출이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장비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10CFR 파트 50은 생산 및 이용시설 국내 인허가 규정, 그리고 GDC는 일반 설계 기준입니다. 세부 기준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계획에는 최소한의 초기 애부 대응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표준 비상 분류 및 조치 수준 체계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장 기상 프로그램 매개 변수의 풍속, 풍향 및 대기 안정성 지표를 공장 내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부록 2부터 10CFR 파트 50.1의 섹션 VI에 따라 NRC에서 유지관리하는 비상대응 데이터 시스템 ERDS에 대한 디지털 데이터 스트림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중요한 기상 매개 변수를 신속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상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10CFR 파트 50 부록 1 경수냉각식 원자력 원자로 유출물 내 방사성 물질에 대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은 수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설계 목표 및 작동 제한 조건에 대한 수치 지침에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출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장비의 설계 목표에 대한 수치 지침을 제공합니다. 가스 배출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의 일상적인 방출로 인해 일반 대중에 대한 최대 잠재 연간 방사선량에 대한 평가는 작업이 10CFR 파트 20 방사선 보호 표준 REF 3 및 부록 1부터 10CFR 파트 50 및 배출 제어 장비 설계 목표 및 제한된 운영 절차가 제한되지 않은 지역의 배출물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수준을 실행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한 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10CFR 50.36A 항2호는 원자력 발전소 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난 12개월 동안 액체 및 기체 유출물에 포함되어 제한되지 않은 지역으로 방출된 각 주요 방사성 핵종의 양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매년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배출물 방출로 인해 대중이 받는 연간 최대 잠재 방사선량을 위원회가 추정하는 데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정보가 포함됩니다. 원자로 주변의 기상 조건에 대한 지식은 가스 배출물에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로 인한 최대 잠재적 연간 방사선량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데 중요합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SME는 ASME, 부록 1은 부록 I, 그리고 10CFR 파트 20은 방사선 방호 기준입니다. 이 세부 기준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1. ERDS는 방사선 비상 상황 시 선택된 발전소 매개 변수에 제한된 데이터 세트의 자동 전송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현장 컴퓨터 시스템과 NRC 운영센터 간의 직접적인 거의 실시간 전자 데이터 링크입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렉가이드 1.23의 리비전 1, 페이지 위원회가 개정된 1969년 국가환경정책법, 참고 4, 및 10CFR 파트 51, 국내 허가 및 관련 규제 기능에 대한 환경보호 규정의 하위 파트 A, 국가환경정책법, 섹션 102호를 구현하는 규정의 요구사항에 따라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5. 기본 기상 정보는 1호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 또는 운영으로 인한 방사선 및 비방사선 배출 및 유출물의 환경 영향과 2호 설계 대안의 이점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각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는 기본 기상 데이터를 측정하고 문서화하기 위한 현장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적절한 대기 분산 모델을 사용하여 방사성 물질의 실제 일상적 또는 우발적 대기 방출로 인해 일반 대중에 대한 잠재적 방사선량을 추정하거나 가상 원자로 사고의 결과로 일반 대중과 제어실에 대한 잠재적 선량을 평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대기 수속 및 확산 매개 변수를 개발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발전소의 방열 시스템의 영향과 같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이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방사선학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제 지침에서는 이러한 잠재적 영향을 추정하는데 필요한 기상 데이터를 제공하는 적합한 현장 프로그램을 설명합니다. 본 규제 지침은 OMB 관리번호 코드 케이스 3150-001 및 3150-151에 따라 관리예산처 OMB에서 승인한 10CF 알파트 50 및 52의 요구사항이 적용되는 정보 수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NRC는 요청 문서에 현재 유효한 OMB 제어 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한 정보 수집 요청 또는 요구사항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 그리고 OMB는 미국 관리예산처입니다. B. 세부 기준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토론 NRC는 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상적인 방출 및 설계 기반 사고 평가를 지원하는 결과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을 설명하기 위해 1972년 2월에 규제 지침 1.23의 원본 버전을 발행했습니다. 발전소 현장의 비상 대비 프로그램 및 기타 적용을 지원합니다. NRC는 이후 1980년 9월 THREMILEISLAND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규제 지침 1.23의 리비전 1 제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지침 1.23에 처음 제안된 리비전 1에는 1호 비상 상황 시 NRC 및 기타 비상 대응 조직이 기상 시스템을 원격으로 조사하기 위한 조항과 2호 실시간 지역 기상 데이터를 얻기 위한 실행 가능한 백업 시스템이 포함된 비상 계획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NRC는 처음으로 제안된 규제 지침 1.23의 리비전 1을 공식적으로 채택한 적이 없습니다. NRC는 1986년 4월 공개 논평을 위해 두 번째 제안 리비전 1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제안 리비전 1은 일부 사소한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국립표준연구소 미국 원자력학회 ANSI/ANS 가 ANSI/ANS-2.5-1984 참고 6로 발표한 원자력 현장의 기상 정보 결정 표준을 승인했습니다. ANSI/ANS-2.5-1984에는 규제 지침 1.23의 첫 번째 제안 리비전 1에 포함된 비상 계획에 대한 특별 고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 개정의 다른 조항을 업데이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RC는 규제 지침 1.23의 두 번째 제안 리비전 1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지 않았으며 ANSI/ANS-2.5-1984는 이후 철회되어 현재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정리하면 ANSI/ANS는 ANSI/ANS 복합 분류입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23의 리비전 1 페이지 NRC는 2006년 10월 규제 지침 초안 DG-1164 참고문헌 7를 게시하여 이 지침의 세 번째 제안 리비전 1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요청했습니다. 이 개정된 가이드는 규제 지침 1.23의 원본 1972년 2월 버전을 대체합니다. 이 개정판은 규제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고 발전소 허가 및 운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 기상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 기준에 관한 규제 지침을 업데이트합니다. 이를 통해 이 개정판은 ANSI/ANS-3.11-2005 원자력 시설의 기상 정보 결정 참고문헌 8에 제공된 지침을 사용하고 해당되는 경우 NRC의 규제 요구 사항에 대한 명시적인 참조를 사용하여 현재 규제 요구 사항 및 모범 사례를 더 잘 반영합니다. 이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은 다음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부 기준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EANSIANS-2.5-1984 참고 6는 주로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것인 반면 ANSIANS-3.11-2005 참고 8는 연방부지, 범위 및 보호 구역, 미국 에너지부 및 국방부 시설의 원자력 시설을 포함하는 확장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 현장에 존재하는 방사성 및 유해 화학 물질의 특성과 범위는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 존재하는 유사한 물질과 크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ANSIANS-3.11-2005는 NRC가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 기상 모니터링 프로그램 기준으로 간주하는 것 이상의 추가 지침을 제공합니다. 3세부 기준은 수령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3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령 가능하다는 표현이 조건 없는 사용 허가가 아니라 정해진 제한과 근거 확인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4세부 기준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용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 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경수냉각 원자로의 일상 방출, 참고문헌 14에서는 동력로에서 일상 방출의 잠재적인 외부 방사 선악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대기 분산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락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초기 현장 조사를 위한 기상 프로그램을 수립할 때 기상 정보에 대한 운영상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측정값이 전체 현장 기상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고 가능합니다면 단일 지형 특징 및 식생 또는 향후 추가 구조물 건설이 바람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계측기를 배치하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노후화되어 업그레이드 되거나 시스템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선된 데이터 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신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 적절한 신기술에 대한 검토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이로 건설 허가 신청 시 제공되는 현장 기상 데이터의 최소량은 대표적인 연속 12개월 기간입니다. 2호 운영 허가증의 경우 가장 최근 1년을 포함하라 대표적인 연속 24개월 기간입니다. 3호 초기 부지 허가를 참조하지 않는 조기 부지 허가 또는 통합 면허의 경우 방어 가능하고 대표적이며 완전하지만 신청일로부터 10년을 넘지 않는 연속 24개월의 데이터 기간입니다. 다만 3년 이상의 자료가 바람직하며 가능합니다만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5세부 기준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5. 원자력 발전소 평가, 참고 11는 설계 기준 제어실 방사성 거주, 적합성 평가를 위한 대기 분산 모델링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규제 지침 1.78 가정 유해 화학물질 방출 중 원자력 발전소 제어실의 거주 가능성 평가, 참고 11, 12은 유해 화학물질이 외부 방출 과정 도중 및 이후에 제어실의 거주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기준 자체와 적용 조건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시 세부 기준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규제적 의미는 사용 가능한 방법과 추가로 입증해야 할 사항을 분리해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개정 세부 기준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핵심은 코드 요구를 충족했다는 주장과 NRC가 요구하는 보완 조건을 별도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원문 P78 구간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능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원문 P78 구간표는 코드 케이스 식별번호, 조건, 적용일자를 원문 형태로 보존합니다. 표의 수치, 기호, 적용일자는 원문 이미지에서 보존되며 해설에서는 그 자료가 어떤 판단에 쓰이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표는 코드 케이스와 관련 규제 지침, 수록 위치를 색인으로 연결합니다. 해설에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지침의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2.3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2.3 주변 온도는 약 10m, 33피트에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2.4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2.4 강수량은 마스트나 타워 바닥 근처에 지면 근처에서 측정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방출 또는 외부 선량 결과에 대한 설계 기반 사고 평가는 일반적으로 강수량을 고려하지 않지만 강수량의 유무와 그 양은 10CF 알파트 오일의 하위 파트 A에 따라 신청자의 환경보고서 및 직원의 환경 영향평가에 포함된 심각한 사고평가에 중요합니다. MELCOR 사고 결과 코드 시스템 MACCSE 버전 2 참고 13와 같은 심각한 사고 선량 결과 컴퓨터 코드는 습식 퇴적을 통해 연기 기둥에서 미립자 방사성 핵종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강수량 정보는 습윤 침전으로 인해 토양 오염이 증가할 가능성을 나타냄으로써 비상 대응 보호 조치 권장 사항을 개발하는 데 입력 자료로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2.5에서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2.5 대기 수분 냉각탑, 냉각 호수 및 연못 또는 분무 연못을 공장의 일반적인 방열판으로 활용하는 현장의 운영 전 모니터링 프로그램에는 수증기 방출을 대표하는 높이에서 주변 온도 및 대기 수분 측정, 이슬점 온도, 습고 온도 또는 상대 습도,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 통풍 냉각탑의 경우 주변 온도 및 대기 수분 측정은 기상탑의 가장 높은 측정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규제 지침 4.2의 섹션 5 1.4에 설명된 대로 높은 연기 기둥의 길이와 빈도, 지면 습도의 증가, 지면 안개 및 결빙의 빈도와 범위, 표류 퇴적, 구름 형성, 구름 그림자 및 현장 주변의 추가 강수를 포함하여 열 소산 시설에서 나오는 증기 기둥의 물리적, 미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데 필요합니다. 10CFR 50.36 또는 10CFR 51.50에 따라 공장의 환경보호 프로그램에서 지정하지 않는 한 운영 모니터링 프로그램 중에 이러한 측정을 계속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문 P89 구간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기상기기의 입지 실제적인 범위 내에서 기상학적 측정은 물질이 방출되고 운송될 대기 조건을 대표하는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워 또는 마스트는 완성된 플랜트 등급과 거의 동일한 높이에 위치해야 합니다. 적절한 측정 위치를 선택하고 장비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에는 일반적인 풍향, 지형, 인공 및 식물 장애물의 위치가 포함됩니다. 가능할 때마다 바람 측정은 대형 구조물, 나무, 인근 지형과 같은 장애물로 인한 기류 변화를 피하는 위치와 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센서는 장애물 높이가 바람 측정 높이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주변 장애물 높이의 최소 10배 거리에 있는 평탄하고 개방된 지형 위에 위치해야 합니다. 육풍향계는 측정 타워나 마스트의 상단에 위치하거나 붐에서 바깥쪽으로 확장되어 지지 구조 자체에 의해 유발되는 기류 변형 및 난류를 줄여야 합니다. 타워 구조는 풍하측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타워 측면의 풍향 풍속계는 타워의 가장 긴 수평 치수에 삼각형 타워 측면의 최소 2배에 해당하는 거리에 장착해야 합니다. 센서는 지배적인 풍향이 있는 지역에서 장착 물체에 바람이 불어오는 쪽쪽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가지 뚜렷한 풍향이 있는 지역에 산골짜기에서는 센서를 두 가지 주요 풍향의 수직인 방향으로 장착해야 합니다. 열 및 습기 공급원에 환기 공급원, 냉각탑, 수역, 대형 주차장에 의한 공기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 온도 및 대기 수분 측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타워나 마스트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같은 영구적인 인공 표면이나 석탄 더미, 경작지 또는 저장 구역과 같은 일시적인 토지 교란 위 또는 근처에 위치해서는 안 됩니다. 온도 센서는 열복사 및 강수량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팬 흡기 복사 차폐물에 장착되어야 합니다. 흡기 온도 차폐 장치는 아래쪽 또는 측면 북쪽을 향해야 하며 차폐 입구는 타워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타워 수평폭의 최소 1/2분의 1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원문 P89 구간에서는 NRC 지침이 제시하는 수령 가능한 방법, ASME 코드의 기술요건, 신청자가 제시해야 할 근거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강수량 측정기는 바람으로 인한 강수량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람막이 장치를 장착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강수량 측정기에는 얼어붙은 강수량을 녹일 수 있는 히터나 부동액, 에틸렌 글리콜도 장착되어야 합니다. 히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히터 장치에 의한 증발로 인한 과소평가를 최소화하도록 작동해야 합니다. 기기 정확도 및 범위 디지털 시스템의 시간 평균 정확도는 테이블 2에 나열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확도는 전체 시스템 정확도 측면에서 명시되며 해당되는 경우 센서, 케이블, 신호 조절기, 신호 조절 및 기록 장비의 온도 환경, 레코더, 프로세서, 데이터 디스플레이가 및 데이터 축소 프로세스에 의해 발생하는 오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 및 대기 수분 계측은 지력 기후학에 따라 예상되는 극한 기후 범위에서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6 예를 들어 높이가 15m, 49피트, 인 나무는 타워나 마스트에서 150m, 492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원문 P90 구간에서는 수용 가능한 적용 범위와 제한 조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기술 근거를 함께 다룹니다. 원문 P90 구간과 관련된 표는 항목 간 대응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세부 기호와 날짜는 표 자체에 남겨두고 강의문은 항목군의 의미와 적용상 주의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표는 코드 케이스 번호와 관련 렉가이드 위치를 빠르게 대조하기 위한 색인입니다. 핵심은 각 코드 케이스가 어느 규제 지침 항목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7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툴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7 중복 센서 및 또는 레코더를 사용하는 것은 90% 데이터 복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허용되는 접근 방식입니다. 원문 P11 구간은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데이터 축소 및 편집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자 디지털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기본 데이터 기록 시스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영국식 단위에 시간당 마일, 화씨, 인치 또는 미터법 단위에 초당 미터, 섭씨, 밀리미터로 기록되고 표시될 수 있으며 테이블 2에 나열된 해상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효한 데이터를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백업 기록 시스템,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데이터 기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풍속과 풍향을 연속 추적 스트립 차트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른 변수는 최소 분당 1회의 샘플링 속도로 다점 차트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디지털 샘플링은 최소한 5초마다 한 번씩 이루어져야 합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이로 적절한 비상 대응 시설에 제어실, 기술 지원센터, 비상 운영시설에서 실시간 표시를 위해 15분 평균 값으로 편집되어야 하며 2호 과거 기후 및 분산 분석에 사용하기 위해 시간별 값으로 편집 및 보관되어야 합니다. 시간별 값은 이로 해당 시간 동안 채취한 모든 샘플의 평균을 구하거나 2호 시간당 하나의 15분 값을 사용하거나 매시간 동일한 15분 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3호 해당 시간 동안 기록된 모든 15분 값을 평균하여 생성할 수 있습니다. 8 강수량의 경우 시간당 값은 해당 시간 동안 측정된 총 강수량, 물 환산량을 나타내야 합니다.
브록 A는 신청서 보충 자료로 제출해야 하는 시간별 데이터베이스의 전자 사본 형식을 보여줍니다. 입니다. 또한 기초자료는 대기 안정도 등급별 풍속과 풍향의 연간 결합 빈도 분포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테이블 3는 데이터 편집 및 보고 목적에 적합한 형식의 예를 제공합니다. 다른 대기 안정성 등급 각각에 대해 유사한 결합 주파수 분포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균일하지 않은 지형의 복잡한 흐름 패턴으로 인해 추가적인 바람 및 온도 계측과 보다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언덕 계곡 단지 또는 대규모 수역 근처 지역의 순환을 표현하려면 기류 패턴과 대기 안정성의 공간적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측정 지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역의 고유한 확산 특성으로 인해 특수 기상 장비 및 또는 연구의 사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발전소의 운영 기상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연기 노출 비상 계획 구역, 즉 약 26km, 10마일 이내 내대기 수송 및 확산 추정에 대한 적절한 기초를 제공해야 합니다. 8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8 풍향은 0도에서 360도 사이의 값을 갖는 원형 함수입니다. 눈금 시작 끝 부분의 풍향 불연 속성은 유효한 평균값을 계산하기 위해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9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9 예를 들어 기본 및 보충 기상 시스템의 비교가 호풍 설정에서 수렴을 나타내는 경우 열쇠 구멍 보호 조치 권장 사항, 반경 2마일 및 풍화향 5마일 대피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문 P11-12 구간은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비상 대비 지원을 위한 특별 고려 사항 비상 대응 선량 결과 평가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상 조건을 식별하려면 15분 평균 값을 수집하여 적절한 비상 대응 시설, 제어실, 기술 지원 센터 및 비상 운영 시설에 실시간 표시해야 합니다. 선량 평가 모델에 대한 수동 입력에 필요한 모든 기상 채널은 사용 가능해야 하며 모델 입력과 호환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풍속은 적절한 단위로 표시되고 대기 안정성은 PASQUILL 안정성 등급에 대한 T값으로 표시됩니다. 규제 지침 1.97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모니터링 장비 기준 REF 16은 제어실의 기상 데이터 표시에 대한 추가 기준을 제공합니다. 비상 조치 수준의 기초에 현장 기상 조건 모니터링이 포함된 경우 이상 현상 선언을 위한 기준으로 현장에서 측정된 허리케인급 바람의 발생, 타워와 해당 장비는 기상 조건을 생존하고 모니터링하고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발전소 컴퓨터 시스템이 풍속, 풍향 및 대기 안정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 이러한 데이터는 브록 2부터 텐시 FR 파트 50의 섹션 VI에 제공된 대로 NRC의 ERDS에 대한 입력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현장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비상 상황 동안 대체 소스로부터 대표 기상 데이터 10m, 33피트 수준을 대표하는 풍속 및 풍향, 반드시 T에 기초할 필요는 없는 대기 안정성 추정치를 얻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서 안전 분석 보고서는 텐시 FR 50.34A 항의로 및 50.34B 항의로에 따라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원문 P 12-13 구간에서는 ASM 코드 케이스의 실무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조건과 문서화 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원문 P 12-13 구간표에서는 세부 코드 케이스와 적용 조건의 대응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원문표의 숫자와 식별자는 시각자료로 확인하고 본문 설명은 사용 조건과 판단 기준에 초점을 둡니다. 이 색인표에서는 코드 케이스별로 어떤 규제 지침과 수록 위치를 참조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따라서 표는 세부 낭독보다 코드 케이스와 지침 위치를 대조하는 자료로 봅니다. 원문 P13 구간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허용 여부보다 어떤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 P14 구간은 코드 케이스를 적용할 때 지침의 역할과 코드 요구사항,
인허가 신청자의 입증사항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이행 이 섹션의 목적은 이 규제 지침을 사용하기 위한 NRC 직원의 계획에 관한 정보를 인허가 보유자에게 제공하는 점입니다. 이 가이드의 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백피팅도 의도되거나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NRC 규정의 특정 부분을 준수하기 위해 허용 가능한 대체 방법을 제안하거나 이전에 확립한 경우를 제외하고 NRC 직원은 이 가이드에 설명된 방법을 사용하여 신청자 또는 사업자의 현장 기상 측정 프로그램을 평가합니다. 규제 분석, 백피 분석, 이 규제 지침에 대한 규제 분석 및 백피 분석은 초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RC는 규제 지침 1.23의 리비전원 초안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DG-1164를 발행했습니다. 수용성 판단은 코드 케이스의 기술 내용과 신청자가 제시하는 정당화 근거가 함께 맞물릴 때 성립합니다. 10은 코드 조항을 단순히 인용하는 수준을 넘어 NRC가 인정하는 사용 조건과 확인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10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결국 검토의 중심은 코드 문구, 적용 범위, 예외 조건을 서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11에서는 규제 지침이 제공하는 판단 틀과 실제 설계 및 제작 기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연결해서 봅니다. 11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2는 ASME 코드 케이스의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필요한 규제적 의미와 기술적 한계를 정리합니다. 12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3에서는 표준의 문구와 NRC의 수용 조건이 실제 인허가 검토에서 어떻게 결합되는지 설명합니다. 13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원문 P15, 16 구간은 코드 케이스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제한, 예외, 근거 제시 사항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14에서는 원문 조항의 기술 요건과 규제 지침의 해석상 역할을 분리해서 살펴봅니다. 14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15는 신청자가 제시해야 하는 설계 및 제작 근거와 NRC가 인정하는 사용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15는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이 장표는 46번째 언문표와 시각자료 확인 구간입니다. 16은 수용 가능한 방법이라는 표현이 실제 적용 조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16은 적용 대상, 판단 조건, 예외 확인 사항을 핵심 기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렉가이드 1.23의 리비전 1, 페이지 전자 미디어에 게시할 시간별 기상 데이터에 대한 권장 형식 시간별 기상 데이터는 상호 합의된 미디어를 통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파일은 형식화된 순차 액세스 ASCII 텍스트 데이터 파일입니다. 심표로 구분된 데이터 파일이나 바이너리 데이터 파일은 제출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는 사용 및 저장이 편리한 크기의 파일에 있어야 합니다. 연간 데이터 파일이 허용됩니다. 각 파일의 시작 부분에서 처음 5개의 레코드를 사용하여 파일 설명을 제공합니다. 식물 이름, 위치, 이도, 경도, 데이터 날짜, 사용된 경우 기타 필드에 포함된 데이터를 설명하는 정보, 측정 높이 및 파일 식별과 관련된 추가 정보, 대기 수분 측정 유형을 포함합니다. 일부가 비어 있더라도 5개 레코드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5개 레코드의 형식으로 16경의 2를 사용합니다. 시간당 하나씩 나머지 레코드에는 A24, I24, I23, I24, UFO1, FO2, 3FO1 형식의 기상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소수점을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사량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10분의 1 단위까지 제공해야 하며 일사량은 100분의 1 단위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데이터의 정확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풍향은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각도로 제공됩니다.
손실된 기록 99999를 나타내려면 모든 필드의 쿨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준이 2개뿐인 경우 상위 수준과 하위 수준을 사용합니다. 데이터 수준이 하나만 있는 경우 상위 수준을 사용합니다. 참고, 다음 페이지에 나열된 시그마 세타, 태양 복사 및 가시성 측정값은 필수 측정값은 아니지만 사용 가능한 경우 제공해야 합니다. 주변 온도 및 대기 수분 측정은 냉각탑, 냉각 호수 및 연못 또는 공장의 일반적인 방열판으로 분무 연못을 사용하는 현장의 수증기 방출을 대표하는 높이에서 제공되어야 합니다. 렉가이드 1.23의 전체 취지는 규제 지침이 규정 자체가 아니라 NRC가 수용 가능한 방법으로 보는 기술적 접근을 제시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서는 원문 규정, 최신 리비전 포항, 인허가 근거, 그리고 신청자나 인허가 보유자의 입증 책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